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혁진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정동영 의원님께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최고의 남북관계 전문가이신데요. 이번에 통일부 장관 후보가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후보자께서 언론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남북관계가 6년간 완전히 단절이 됐다. 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100%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데는 윤석열 정권의 탓이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하는데요. PPT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알고 계신 거지만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란 특검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녹취록에 의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합니다. 결국 국지전을 유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장 열어주시고요. 김건희 의혹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시기에 10월, 11월 사이에만 5번 이상 들어온 이 길을 침투를 시켰습니다. 결국은 김건희 의혹 무마 및 개업 선포를 위한 명분으로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을 정권에 대한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명분으로 활용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건 다음 장입니다. 통일부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날 당시 이제 구병상 통일부 대변인의 말은 대단히 이제 안타깝고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고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결국은 북한이 스스로 내부 단속을 위해서 자작극을 벌였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장 열어주시면 결국 평양 무인기 관련해서 통일부는 자세한 내용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또 이와 관련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남북이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남북관계의 평화를 유지해야 될 통일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고 남북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나가야 될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정보조차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하게 본 의원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해하셨고 다음 장 보시면 당시에 주가도 하락하고 경제도 심각한 충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께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 6년간의 단절, 이게 과연 회복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더해서 미일과 북중까지도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장관님께서 이제 임명이 되시면 특단의 조치를 장관으로 부임하시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전략으로 주변국을 설득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무인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 짧게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제가 사실은 계엄 상황 내란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외환죄 조사단 단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보와 정보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10월 3일, 9일, 10일 날릴 때 중간 고급 장교로부터 제보가 있기를 이거는 VIP로부터 지시받은 거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계속 추궁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검찰 수사 결과 드론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반박 성명을 내는 걸 보고 윤 대통령이 박수를 쳤다라는 얘기에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성공했구나. 무인기를 남쪽이 보내서 도발했다는 것을 그걸 성공해서 박수를 쳤다는 군 통수권자. 그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의 방위 임무는 뭐였던가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을 저는 정말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역사적 과오로서 저는 청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청산하는 과정이 바로 6년 단절을 잇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북이 수많은 위협을 했습니다. 특히 이 핵탄두를
최대한으로 늘려라. 그리고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최초의 그런 입장입니다. 남쪽을 향해서 전술핵을 쓸 수 있다고까지 그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었습니까? 이 지난 3년에 대한 공과를 분명하게 밝히고 여기에 대한 그 책임 그리고 진상규명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장관께서 역할을 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호 전 장관 등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부 내부 단속도 기강도 철저히 세우시고 관련된 조치들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PPT 열어주시고요. 예, 그 이산가족 상봉 실적이 이제 전무하다라고 하는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뭐 주변국에 의해서 북한이 봉쇄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이산가족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아픔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품고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복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PPT 열어주시면 특히 이제 저는 장관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청년 학생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가 북에 대해서 굉장히 예전보다 적대적인 시각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또한 지난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열어갈 주역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인식을 좀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얘기와 관련해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전에 기본합의서를 기초로 일관성 있는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남북 교류협력 관계에 있어서 민간 참여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고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고 지금의 고통을 민간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조치를 해드립니다. 네, 개성공단을 처음 열었을 때 주무장관으로서 그 피해받은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 만일 장관이 취임하게 된다면 그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경감하고 고통을 경감하고 다시 개성공단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에 통일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역시 독일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동독을 두 개의 국가로 인정한 이후에 이제 그 동독 내에서 독일 내에서도 극심한 갈등과 의견 대립이 심했습니다. 여기 이때 1976년 보이텔스바흐라는 바흐 협약이라는 걸 통해서 이 통일 문제,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첫째가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자는 것이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하자는 것인데 우리도 그런 교육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